네. 네. 안녕하세요. 와한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. 오늘은 강의를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는 건 좀 간단합니다. 그냥 검색기,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 수익이 안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어떻게 해서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알고리즘 매매로 성공 투자하기입니다. 네, 요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검색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. 네, 검색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하기. 근데 우리가 이제 검색기를 좀 만드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검증하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검증을 어떻게 할까? 요게 좀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는 21선 돌파하는 검색기를 만들어서 이 검색기가 장중에 보통 이제 10개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가에 21선을 돌파해서 이 조건값에 끝나는 검색기들은 만약에 2개가 나오게 되면 이 장중에 8개가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잡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 잡혔던 그 주식들의 포착 가격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이제 뭐 21선 검색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을 제가 이제 3조로 했습니다. 3조. 그 다음에 주가 2평 돌파를 21선을 골든 크로스. 그러면 여기 이제 종목이 나오죠. KTNG, LG생활건강, 현대중공업, 지주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가에 끝나고 나서 잡힌 거기 때문에 장중에 뭐 삼성전자가 잡힐 수도 있고 뭐 LG전자가 잡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검색기를 만들고 녹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네, 녹화를 해서 끝나고 나서 얼마에 어떤 주식이 어떻게 잡혔는지 이거를 기존에는 이제 녹화를 통해서 포착가 대비해서 수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를 장 끝나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심프로 검색기가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 검증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검증할 때는 이제 검증 변수가 있어요. 수익률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%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4%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5%로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그 다음에 손절. 네, 손절을 뭐 4%로 할지 뭐 5%로 할지 그 다음에 21선 돌파하는 검색기가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10개가 잡혔는데 첫 번째 잡힌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나는지 두 번째 잡힌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검색기에 포착된 시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,000원에 잡혔어요. 10,000원에 잡혀서 얘가 이제 뭐 3% 올라가고 얘가 이제 밀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%도 갈 수 있고 6%도 갈 수 있는데 포착가 대비해서 검색기에서 포착가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검증 프로그램입니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검색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보면 시간이 있죠. 네, 9시부터 1시까지. 이 수익률은 이제 3%, 손절률 4%, 그 다음에 수익 금액, 종목은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수익률 변수를 놓고 할 겁니다. 그래서 3, 4로 놨을 적에 이 검색기에서 네,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결론이 나오죠. 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손실이 나오고 수익이 나옵니다. 이렇게 누적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적에는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나고 다음날 수익이 나요. 이런 패턴을 좀 연구를 하셔갖고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손실이 났다. 그러면 그 다음날 매매를 하는 겁니다. 이 검색기를 가지고.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
검색기를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. 자, 보겠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검색기인데 수익률만 다르겠어요. 아까는 3, 4였죠. 지금 수익률 5, 손절률 5로 했을 적에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납니다. 그러니까 이 검색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1선 돌파하는 검색기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3, 4로 했을 적에는 네, 좀 보겠습니다. 네, 3, 4로 했을 적에는 이렇게 100만 원 했을 때 46,230원이 수익이 났지만 이 수익률 변수를 5, 5로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요. 그러면 이 검색기는 최적 수익률이 3과 손절률을 4로 했을 적에 수익이 난다라는 결론이죠. 네.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검색기를 가지고 1번이 삼성전자가 잡혔을 적에 삼성전자만 매매했을 때와 2번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잡혔을 적에 그죠? 이 두 개를 같이 매매했을 적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이것도 보시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. 그죠? 이 종목 수에 따라서. 그러니까 검색기에 잡힌 종목의 수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변화가 되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두 개를 놨을 적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검색기에는 한 종목으로 하고 수익률을 3%와 4%로 했을 적에 최적의 수익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,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4월 3일 날 요때 이제 검색기에서 9시부터 1시에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첫 번째 종목이 뭐가 잡혔는지 그 포착가가 나와요. 지니틱스라는 주식이 잡혔고요. 거의 동시호가에 잡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때 잡혔을 때의 거래량은 44,000주. 그 다음에 발생 가격 2,130원이 잡혔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는 3%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이 포착가 대비해서 주가가 몇 프로까지 더 올라갔냐면 여기 뒤에 나옵니다. 7.98. 그래서 이런 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실 적에는 이런 검증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검색기를 갖고 최적화가 수익률이 3%고 손절이 4%인데 이게 이제 3%를 더 올라갔죠. 8%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은 한 60% 해주고 7% 올라갈 때 전량 청산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활용하기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자, 이 지니틱스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에 잡혔죠. 네, 시가에 잡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아까 포착가 대비해서 7.9%까지 상승이 됐다. 예.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요. 그래서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갖고 매매를 하실 적에는 꼭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기를 검증을 통해서 수익 났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3월 18일부터 3월 24일입니다. 이때는 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인데 여기 보시면 승률이 100%입니다. 그리고 840 얼마가 수익이 났죠. 요런 게 이제 이렇게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실전 매매를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이죠. 이때도 보시면 승률이 100%가 나옵니다. 이게 금액은 881이죠. 이 같은 알고리즘입니다. 근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모의 투자를 통해서 확률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존의 검색기들도 좋습니다. 이 어떠한 검색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거 검증 프로그램에 넣고 대입을 해서 첫 번째 수익률, 두 번째 종목을 몇 개를 살지,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시에 할지.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제가 이거를 한 3년 정도 했는데요.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급등주는 보통 이제 9시부터 9시 30분 안에 다 끝나고요.
그 다음에 수익률은 3에서 4%. 그러니까 수익률 3, 손절 4%. 이게 최적화된 그 데이터입니다. 그리고 종목은 여러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. 첫 번째 한 종목만 해야 이런 수익률이 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아까 이제 3월 30일치를 보여드렸죠. 그러면서 4월 3일까지 보면 요것도 확률이 100%가 좀 나왔죠. 근데 이제 거래는 종목 수가 이제 하루에 하나여서 3개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단점이 뭐가 있냐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그 포착 검색기에서 포착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10,000원에 잡혔습니다. 근데 그 10,000원에 거래량이 적을 때 이때는 좀 매매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의 투자의 그 승률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검색기를 만들 적에 거래량이 좀 풍부한 것들을 좀 만들고 내가 검색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적의 전략값, 그러니까 수익률, 시간, 종목 몇 종목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검색기가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검색기인지를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검증을 꼭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차트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. 신호 검색.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영어로 RSI라고 누르시면 보조 지표가 나옵니다. 키움증권이고요. 네,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RSI 과매도라고 있어요. 네,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. 과매수나 과매도를 둘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. 네, 과매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네, 요 과매수가 나왔죠. 네, 그래서 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. 이렇게 신호가 두 개가 생기는데 요 신호를 잘 보셔야 돼요. 첫 번째 신호, 두 번째 신호 다음에는 주가가 빠져요. 네,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신호, 두 번째 신호, 주가 빠집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신호, 두 번째 신호.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실 적에 이 신호가 두 번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. 네, 이 신호는 이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갖고 신호 적용해서 영어로 밑에 RSI를 치시고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. 과매수, 그 다음에 과매도.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과매수가 되게 되면 매도 신호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거꾸로 과매도가 보이면 매수 신호가 보입니다.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. 과매도 신호가 나오면 주식을 일단은 50%를 줄이시고 여기 5일선 나오면 전량 정리하세요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이 거꾸로 이제 매수 신호인데요. 매수 신호는 여기 한번 나왔죠. 네, 여기 나왔다가 두 번째 나올 때 이때 사시는 겁니다. 네, 이때 사시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매수 신호가 두 번 발생될 적에 항상 매수할 적에는 매수 신호가 두 번 발생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알고리즘 짜는 거는 이따 11시에 공개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 번 신호가 나왔죠. 이때는 사지 마시고 이렇게 두 번. 네.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죠. 그래서 신호가 매수 신호가 두 번 발생이 되고 나서 네, 매수를 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요. 네, 요것도 이제 두 개가 나왔죠. 네,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나왔습니다.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신호가 두 번 나올 때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.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. 항상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요 신호가 나왔을 적에 내가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5, 5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니까 50% 사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,700원이라고 할게요. 신호가 나온 시점이 2,700원이면 내가 1,0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500만 원 삽니다. 그리고 이게 주가가 10% 밀리면 또 500만 원 사세요. 500만 원 사시고
반등을 줄 적에 역별 추세에서는 반등을 줄 적에 11선 라인대입니다. 이 11선 라인대. 네.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두 번 신호가 나오면 주가가 보통 역별 추세에서 21선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. 오늘 이제 금통에서 금리 동결했죠. 네. 금리 동결했고,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감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.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의 감산 여부. 네. 근데 이미 이제 이거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번째입니다.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업종의 그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? 반도체 업황입니다. 네.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죠.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,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비메모리 업체는 대만의 TSMC가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쪽의 시장성이 이제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,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관련 주식들, 네, 그런 주식들을 좀 매매하는 전략. 그래서 향후에는 코로나 관련 섹터들보다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5G는 많이 올랐죠. 근데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이 반도체 부품 섹터들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 내에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주를 하나 좀 갖고 나왔는데요. 관심주는 이제 카프로라는 주식입니다.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못 올라왔죠. 이 카프로라는 회사는 카프로 람탁을 만드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. 카프로 람탁은 이제 나이론, 네, 나이론을 원재료로 하는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사료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. 2,13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61선이나 121평에 좀 못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죠. 이런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한 21선 라인대, 근데 이 가격이 한 2,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이 61선이나 122평까지 홀딩 하셔갖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RSI 보조 지표가 요 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.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대부분 급등주들은 이 RSI가 70권까지 와 있는데 이게 못 올라왔죠. 네, 못 올라온 주식들은 지금 소외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외주 위주로 기업 내용이 좋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들은 반등폭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현금성 자산, 이게 시가총액이 한 1,300억 정도 되는데요. 네, 현금성 자산이 781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